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싱가포르의 카이스트 NTU 난양공대 학생을 드디어 제가 섭외를 했는데요. 자, 현재 학교에 재학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많은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TU 기계공학과 재학생 이현재라고 합니다. 아카데믹 이어 2021년도에 입학해서 현재 학교 재학 중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 NTU 재학생을 찾고 있었거든요. 예, 정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만 제가 모았습니다. 먼저 저희 몽 선생의 공식 질문인데요. NTU 대학교를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바로 추천하시네요.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난양공대의 가장 큰 메리트는 수준 높은 교수진, 학교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 그리고 취업 및 인턴 기회가 용이한 여러 제휴 기업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TU에 재직 중이신 모든 교수님들께서는 굉장히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은 질 좋은 강의들을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에서는 2학년 때 진행하는 유레카, 그리고 4학년 때 진행하는 Final Year Project,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모듈들을 제공하면서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을 롤스로이스, 현대, 다이슨, 알리바바와 같은 제휴 기업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학부생들에게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네,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뭐 쉽게 풀이하면은 뭐 우리 대학이 최고다, 이런 내용이겠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난양공대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카이스트와 비슷한 유형의 대학이잖아요. 예, 아마 입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드는데 NTU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들을 해야 될까요? 사실 졸업하시는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응시하신 국가공인 시험의 최종 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B, SAT, AP를 응시하셨다면 해당 커리큘럼들의 파이널 성적이 가장 큰 비율로 평가되고 이외에 뭐 수능 혹은 타 국가 공인 시험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토플, 토익과 같은 공인 어학 성적 혹은 extracurricular activity나 수상 경력 등을 함께 첨부하실 수 있으나 제출하신 파이널 성적에 비해서는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옵션 스코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NTU도 그렇고 NUS도 그렇고 거의 메인 스코어 위주로 학생들 많이 선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이널 이 메인 스코어 집중하는 것이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 합격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인데 뭐 같은 생각이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널 점수가 높은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NUS가 우리나라의 서울대고 NTU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이 더 인지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NUS 그리고 NTU 두 학교 모두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더 낫다라고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학과별로 장단점들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NUS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문과 전공들을 포함한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 글로벌 랭킹에 있어서는 NTU보다는 1위 내지 2위 정도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NTU의 경우에는 언어나 문학과 같은 전통적인 문과 전공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공대와 같은 경우에는 NUS보다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전공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도 하죠. 근데 그 의대나 그리고 일부 전공들은 NUS, NTU 둘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긴 하죠. 두 대학의 위상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은. 예.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TU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한국 재학생이기 때문에 한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 굉장한 실력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그렇다고 또 굳이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학생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실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현지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이라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학구열이 굉장히 한국 학생들 못지않게 뛰어납니다. 또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중국 및 타국가에서 졸업한 재학생들 마찬가지로 게을리 학업에 임하는 학생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전 세계에 뭐 내노라 하는 학생들 다 들어가는 학교니까요. 뭐 학급 분위기는 충분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싱가포르인들 같은 경우에는 NTU 들어가려면은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좀 나뉘잖아요. 반이 우열반하고 일반반하고. 그래서 네, 아예 교육을 맞습니다. 따로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학구열이 높은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좀 상당히 실력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학점을 뭐 받는데 좀 어렵다거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사실 난양공대 들어올 수준의 친구들이라면 이미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한다면 학점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서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학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절대평가 좋네요. 내가 한 만큼 네. 점수를 받는다. 뭐 다른 모듈에는 이제 벨커브를 적용해서 상대평가인 모듈들도 있는데 공대는 우선 본인이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취업도 잘해야 되잖아요. NTU 졸업생들은 대부분 뭐 현지에서 대기업 아니면 뭐 좋은 기업에 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기업 혹은 좋은 기업에 무조건적으로 입사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실히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유리한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학점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연구 및 여러 활동들에 참여해서 쌓은 스펙들이 결국엔 인터뷰를 거치고 나서 입사하는데 여러 메리트로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그 어느 기업에 좀 입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실제로 제가 아는 케이스로는 비즈니스 학과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이제 빅4라고 불리는 PwC, KPMG, EY, 델리엇 정도가 있고 공대의 경우에는 이전에 언급드린 다이슨, 현대 및 여러 반도체, 또 화공학,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 IT 기업에서도 취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이 꼭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의 기업들이 질비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에 취업을 잘하고 있는 거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또 복지도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난양공대에 들어가면 그래도 뭐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라고 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이 설문조사가 꽤 많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학생들 경우에는 대부분 3학년 중에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 기업 인턴십 활동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어서 4학년 중에는 학부 과정을 이수하면서 여러 구인구직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스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모두 학생들이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취업 관련 전폭적인 지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과별로도 차이점이 대신 조금씩 있는데 공대의 경우에는 취직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실력에 따라서 대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즈니스 계열의 학과는 학점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잘 된 학생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컴퓨터공학이나 전기전자, 기계공학 등의 전공이 취업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 자료조사 나온 거 보면 의사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라고 실제로 그 자료가 있거든요. 설문조사가.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난양공대가 뭐 취업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본인 하기 나름이니까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국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국비를 받는 경우에는 현지 혹은 현지에 브랜처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 취직을 하기 때문에 튜이션 그랜트, 즉 국비 수령 기간 동안에는 체류 비자를 받기에 더욱 용이해서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한국 그 학생들은 대부분 국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한 70% 정도 학생들은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커리큘럼에 관한 질문인데요. NTU가 한 10여 개 학부 그리고 한 50여 개 또 전공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1학년하고 그리고 2학년, 4학년 때 배우는 이 학과목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계공학학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에는 공대 학생 모두가 커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소속으로서 커먼 엔지니어링을 먼저 이수하게 됩니다. 이때 물리 그리고 수학을 포함한 공대의 기본적인 인문 모듈들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어서 2학년에 들어가면은 전공에 관련된 모듈들, 특히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역학을 다루는 강의들을 자주 듣게 되었으며 특히 세부 전공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학과별로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가 다르나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같은 학과 내에서도 수강하는 모듈들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에 3학년 그리고 4학년 동안에는 한 학기를 인턴 활동으로 하며 보내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외부 활동 없이 전공 관련 모듈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학부 과정을 전체적으로 듣고 보통 2학년 때 이제 심화 전공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 4학년 때 인턴 활동이 있는데 아마 이게 취업할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혹시 논문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없나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그리고 4학년에 한 번씩 학교 내 교수님들과 본딩이 되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또 프로젝트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이제 메일을 보내주는데 해당 학기에 뭐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챌린지 같은 뭐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팀을 이루어서 뭐 현지에 있는 회사 엔지니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수차례 되게 학교에서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 제가 왜 다시 한번 여쭤봤냐면 이게 나중에 취업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공대의 경우에는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과마다 이게 좀 졸업 기간이 3년 혹은 4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3년 혹은 4년 졸업은 단순 학과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사실상 저희 학교에서 3년 졸업은 비즈니스 학과가 거의 유일하며 이외의 공대, 자연계열 및 인문계열 학부들의 경우에는 모두 4년 졸업의 형태입니다. 3년 졸업을 하게 되면 4년치 학업량을 3년 내에 모두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크로드가 굉장히 높은 것은 특징입니다. 더불어서 4년제 학부의 경우에도 뒷학년의 모듈들을 미리 이수하는 등 학업을 미리 당겨서 진행할 경우에는 반년 조기 졸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럼 뭐 경영학과만 3년이고 대부분 4년이다.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기숙사 그리고 캠퍼스 시설도 꽤 잘 되어 있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실제는 좀 어떨까요? 우선 저희 학교 내에는 총 23개의 대학교 기숙사 홀과 2개의 대학원 기숙사 그리고 3개의 교수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기숙사들이 캠퍼스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위치별로 모두 장단점들이 있고 외관들도 모두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실 지어진 시기들도 모두 천차만별이어서 1950년대에 지어진 구축 건물들도 아직 사용 중에 있고 또 최근에 지어진 새 홀들도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기숙사별로 식당도 잘 구비가 되어 있어서 숙식 문제는 전혀 없다고 느껴지고 학교 전체적인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운동 및 여가 생활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숙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네, 현재 한인 재학생 기준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숙사를 이용하며 가끔 통학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현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말마다 본가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학생들도 기숙사를 많이 쓰나 봐요. 네, 시험 기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자주 이제 캠퍼스에 머무르고 한가해질 때는 이제 본가로 돌아가는. 이게 되게 의외네요. 왜냐면 싱가포르이 커봤자 서울도 안 되는데 거기서 네네. 기숙사를 또 쓰시는구나. 그렇죠. 되게 신기하네요. 이건 저 몰랐던 사실이에요. 현지인들이 기숙사 쓴다는 거는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 한국 학생들에게 그 난양공대에서 가장 인기 좋은 학과가 어떤 학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자전기학 그리고 기계공학 학과 순으로 신입생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전기와 기계공학 모두 취업에 용이하고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혹시 르네상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전공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르네상스 전공이 이제 각 학부별로 있는데 그 학부의 전통적인 이제 메인스트림 코र्스를 따르지 않고 따로 이제 교육을 예외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신에
들어가고 나면은 뭐 장학금이나 홀 등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여쭤봤냐면, 르네상스 엔지니어링 전공이 이 일반 공학 계열 전공하고 차이점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게 합격을 받는 케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들어가면은 네, 상당한 혜택이 많은 걸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 한국 학생 케이스를 제가 별로 못 봐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 학교의 동아리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홀의 동아리에 참여하거나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CCA와 같은 클럽의 동아리들에 참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홀에서 참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아리들은 아무래도 운동 중심인데요. 농구, 축구, 프리스비, 배드민턴, 그리고 탁구 등의 활동적인 동아리들도 있는 반면에 체스, 보드게임, 다트, 포켓볼 등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동아리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농구, 축구 같은 팀 스포츠들은 매년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인터홀 게임스에서 각 기숙사들을 대표하는 팀들끼리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항전을 펼쳐 우승자를 가리기도 합니다. 클럽 CCA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성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참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독특한 클럽 CCA들에는 양궁, 펜싱, 주짓수, 조깅, 그리고 수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업적인 부담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쉽게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클럽 CCA를 가입하고는 합니다. 완전히 거의 그 올림픽 수준이네요. 뭐 없는 게 없는데. 정말 재밌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생겼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예, 국립대를 입학하게 되면 보통 학비의 65% 정도 국비 지원이 나오는데, 이게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국비가 정식 명칭이 이제 tuition grant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렇죠. 이 국비 지원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 당장의 학비가 상당 부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엄청난 지원일 뿐더러 향후에 현지에서 취업을 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나쁘게 본다면 싱가포르에 묶여있게 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와 같은 한국 남성분들은 군대 제대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길게 보면 30대까지 이곳 싱가포르에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 오래 남아있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국비 지원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에 굳이 취업하는 생각 없는데 이 튜이션 그란트 국비를 받으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국비를 반납할 때 이자 10%를 포함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유학을 간다면 싱가포르로 가시겠습니까? 네, 저는 싱가포르 대학을 선택한 것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난양공대에 처음 재학할 때에는 높은 세계 대학 순위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수준 높은 교수님들과 편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NTU 준비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NTU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후배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나 싱가포르 대학 혹은 저희 난양 공과대학교에 재학을 목표로 두고 계신다면 꼭 좋은 결과 이루셔서 이곳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니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만간 꼭 맛있는 거 한번 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TU에 재학하고 있는 이현재 학생의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20분이 넘었네요. 인터뷰 정말 길게 했는데 어때요?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난양공대 하면은 우리가 NUS보다 안 좋은 대학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주 종종 계시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도 또 현지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